우선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 말과 같은 급등 그리고 우상향 곡선을 보여주는 건 올 초에는 보여주지 않은 모습인데요. 1월 초 미증시 무슨 일일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올해가 다른 부분은 명확하게 하나가 있겠죠. 결국 트럼프 2기에 대한 압박과 부담 때문에 미 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지표를 보면서 추적 관찰을 해왔다면 올해 1월 달은 이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내일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엄청나게 특별한 호재 뉴스가 없는 이상 수급이 강하게 붙을 요소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1월 효과 많이 이야기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1월은 전체적으로 이벤트가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CES라든지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벤트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세런 뉴스로 작용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너무나 비난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될 때는 주식시장에 버블이 껴있을 때를 이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버블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숫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버블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금 미증시는 버블이 아니죠. 엔비디아, 애플, 메타, 마이크론 실적 없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적을 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버블이 아닌 굉장히 좋은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려왔던 상황. 그래서 고점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차익 매도 물량 혹은 기간적인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미증시가 12월 말에도 그리고 1월 초에도 좋았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지만 나스닥과 S&P 다우존스의 지수를 보면 사실 12월부터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 미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 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러한 기업들이 유독 쏠림 현상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상승이 굉장히 강했었던 지금 미 증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는 미 증시는 역시 대단하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국가애도로 휴장합니다. 또 새로운 휴가로 미증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참 자연스러운 구간이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요 종목들 살펴봤을 때 버블이 껴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젠슨항의 발언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게 쓸모없는 건 아니고 우리도 투자를 할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15에서 30년 가까이는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제히 내림폭을 겪은 건데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업종별 이슈도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아이온큐, 리게릭 컴퓨터와 같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사실 지난 4분기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무려 200%, 300% 올라간 기업, 그리고 이제 100%, 150% 올라온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센티멘탈 쪽으로 좀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미증시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간밤의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장점이 뭐죠? 상한가가 없습니다. 네. 단점이 뭐죠? 하한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이제 미국 증시의 이 중소형 테마주들인데 반대로 이게 이 안 좋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할 때는 굉장히 투자자분들에게 공포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200%, 300% 오르면 뭐 합니까? 결국 고점 대비 30%, 40%, 50% 하락하면 거기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다수는 번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오늘장 쉬죠. 이틀 뒤에 열리는 미국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은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젠슨 황 CEO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양자 컴퓨팅이 지금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뭐냐면 2030년도면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기에 이 5년 동안 미국도 중국도 엄청나게 큰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양자 컴퓨팅 산업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대해 볼 만했었던 거죠. 하지만 15년 혹은 더 길면 30년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15년 동안 30년 동안 양자 컴퓨팅만 바라보고 있으면 돈을 못 번다라는 거죠. 그런 그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과연 15년, 2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래도 나중에 추후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양자 컴퓨팅을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의 사업부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저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이언큐라든지 리게리 컴퓨터처럼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을 한번 쭉 둘러보면 솔리드처럼 그러니까 5G 통신 부품주 산업을 본업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일으켜 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기업 있거든요. 저는 이 기업들의 조정을 노리는 게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테마의 끝단에서는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지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0%, 300%면 사실 엔비디아가 지난해 한 해만 180% 가까운 수익률을 냈는데 그와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만큼 하락 역시도 가파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락에 제동이 없다라는 것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를 나눠가시면 좋겠고요. 또 트럼프의 한마디로 인해서 풍력 에너지 업종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어떤 풍력 발전도 지어지지 않을 정책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풍력주 내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좀 코멘트 주실까요? 사실 이제 어제 장중에 그런 뉴스가 좀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CS 윈드와 CS 베어링과 같은 풍력주들의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워딩 자체는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풍력을 제외하고 가겠다라는 워딩의 분위기인데 그러면 관련주들의 하락은 사실은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어떤 조정을 보면 조정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큰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좀 과격하고 괴팍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수년간 쌓아온 인프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 공화당 쪽에 표를 굉장히 많이 준 지역 중에 일부는 이 풍력 에너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풍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 없다는 게 현실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구심, 현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일단 깔려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부 정책에 좀 반하는 산업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대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이제는 다소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력을 배제한다면 결국 남아있는 것이 태양광인데 태양광주들이 어제 미국 본장에서 좋았는가? 태양광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불과 이틀 전, 3일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마감된 미증시를 보면 결국 수익성 악화가 분기 실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번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오른 것들이 다시 다 내려온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기에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풍력이냐 태양광이냐라고 하면 태양광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만 태양광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의 전략을 좀 짜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갈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중심은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가 있고 에너지의 중심은 결국 석유화학 플러스 원자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풍력에 대한 이런 뉴스가 나오면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쪽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서 원자력 쪽으로 원전 쪽으로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당장 관심은 과대에 급하게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추가적으로는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인해 원자력 정도는 한번 계속해서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투자은행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좀 논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파월 연준 의장도 연준 의장이고 FOMC는 그들의 일을 할 뿐입니다. 네. 그들의 일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길에 불필요한 요소는 계속해서 배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 의사록 공개에 대해 너무나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그들이 한 일을 했을 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최근에 계속 지표들이 나옵니다. 고용지표 나오고요. 실업률 지표 나오고요. 또 임금 지표 나오고요. 그런데 또 그 지표만 놓고 보니 계속 혼돈의 지금 장세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미국 증시에서 중요시하는 지표가 하나 남았죠. 바로 비농업 고용지표. 일단 비농업 고용지표가 지금 안 좋다라고 하면 결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는 또다시 내려가면서 오히려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또 비농업 고용지수를 봤는데 고용이 괜찮다라고 하면 또 시장은 굿 뉴스가 배드 뉴스로 작용으로 되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아니 이렇게 지표가 좋은데 시장이 내려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FOMC라든지 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미국 기업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적과 보여준 실적을 기반으로 경기가 좋냐 안 좋냐를 고민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경기의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선제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대신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은 뉴스와 작은 충격에도 시장에 큰 변동성을 좀 내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을 만약에 100%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60%, 50%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본 종목군들은 저는 수익을 확정 지어놓고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지표 발표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역이용을 해보는 전략이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경기가 좋기 때문에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